지금부터 먼저 유목을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유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배우님, 황건 배우가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고 안중근 의사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동해평화 만세를 같이 만세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막으면 안 됩니다. 앞에 막으시면 안 돼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일어서지 마세요. 가운데 통로 다니지 마세요. 선생님 앞에 뒤에 우리 기자님들 찍을 수 있게 뒤쪽을 좀 열어주세요. 휜다 휘어. 바람이 부니까. 네. 자. 제가 상상하면은 항상 만세 해주십시오. 조금만 불러놔주세요. 동양평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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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에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 사진을 좀 찍어야 되니까 안쪽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방해 안 되도록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요. 이어서 이 유목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경위와 유목에 대한 설명을 전 국편위원장이신 조광 선생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테를 좌측으로 좀 빼주세요. 예, 그 정도요. 너무 뺐다. 너무 뺐어. 너무 뺐어. 좀 더 안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아니, 안쪽으로. 이쪽. 오케이. 되겠습니까? 예. 어디 가리니까.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유목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앉으세요. 그 유목의 내용을 보자면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 경술 2월 18일 여순 감옥 재감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 이걸 번역을 해보자면은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 1910년 2월 18일 여순 감옥 재감중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글씨의 서체에 대해서 서예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휘호 가운데 첫 번째 만세라는 부분의 이 세자는 일반 행서 등등이 아니고 초서체로 되어 있지만 뒤를 이은 만만세는 행서 필의의 해서로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크기와 이 유목이 쓰여진 재질을 살펴볼 때 유목의 크기는 35cm 곱하기 135cm입니다. 액자를 포함한 크기는 이것보다 물론 큽니다. 그리고 비단의 먹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유목을 확인한 경우는 국내 한 소장자의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동경 유학 중에 입수한 것으로 집안에서 보관해오던 가전 유목입니다. 이를 안중근 연구자 신운용, 조광 등이 안중근 기념사업회 윤원태와 함께 소장자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목은 서해 전문 문화재위원회 감정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유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중근의 유목은 현재까지 모두 57점이 확인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점을 더 추가해서 58점의 유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3월 26일 사이에 많은 유목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을 지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은 안중근이 남긴 유목이 200여 편에 이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물이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모두 58종이 된 것입니다. 한편 독립운동가 개봉우 선생 등의 언급을 통해서 그 내용이 글로만 전해지는 5종의 유물을 여기에 유목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은식의 언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심유의, 도심유미 등 140여 편의 유목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확인된 유목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으로는 안중근의 핵심 사상인 동양 평화에 대한 염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유목입니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다가 순국함으로써 그 원고는 미완에 그쳤습니다. 한편 사형을 당할 당시에도 안중근은 동양 평화 만세 3창을 하고 싶다고 제안한 바도 있지만 이를 기도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듯 안중근 사상의 중심에 동양 평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상의 핵심을 실물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유목으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여기에서 안중근이 기원했던 동양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평화였을 것입니다. 안중근의 모든 진술이나 재판 기록들을 종합을 해볼 때 그가 생각했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그 사과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보상이 뒤따르는 사과여야지 완전한 의미의 평화가 되고 그 평화를 안중근은 기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러한 총칼의 억압 아래 무의미한 정적을 그는 결코 평화라고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안중근의 평화가 바로 이 유목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 보자면은 안중근의 유목에는 연월일 중에 연월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성 연월일이 모두 밝혀진 유일한 작품입니다. 즉, 이 유목은 안중근 의사가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은 4일째 되는 날에 작성을 했습니다. 경신 2월 등 유목은 다소 확인이 됩니다. 월까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2월 14일이 아니라 2월 17일이라고 하는 그 유목의 작성 그 날짜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현존한 유목 가운데 가장 선명한 장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문은 바로 단지한 손가락으로 그 자기의 낙관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글씨의 작품성도 서예 전문가들의 품평에 의하자면은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작품이 발견됐다 해서 그것을 곧 안중근의 친필, 안중근의 유목으로 확정을 짓는 데는 약간 빠른 감도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서 안중근의 장문에 대한, 안중근의 지문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가 앞으로 추가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목이 안중근의 것임에는 저희 감정자들 그리고 또 저희 확인자들의 경우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동의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중근의 유목 공개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